오늘자 동아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제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견제 시달리다 5개월 만에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홍준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은 혁신속도전 달라진 홍준표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2011년도에 당대표 할 때와 지금 당대표 할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2011년도 7월 달에 한나라당 당대표가 됐죠. 홍준표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당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가 됐으면 당을 장악해야 되니까 사무총장에 자기의 최측근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권 전 의원인데 그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승민, 원희룡 이 최고위원들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 측근 챙기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측근만 이렇게 챙겨가지고는 안 된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명도 못하고 결국은 진통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일부 최고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즉 홍준표 대표를 이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그 사람들이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유승민은 그때도 이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습관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혹은 아슬아슬하게 김정권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은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제 리더십의 생채기가 났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그때부터 리더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또 홍 대표가 이제 후속 인선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걸리게 그게 통하면 그 다음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직을 임명하는데 계파에 이제 따라서 계파별 나눠먹기 당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그때 지금은 1명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2명을 임명을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그 2명을 임명하는데 이게 2명 다 못했습니다. 1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2012년 총선을 이제 9달 앞두고 충청표를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생각을 하고 충청권에 있는 홍문표, 정우택 이 두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임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 또 이 반대파가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게 호남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홍문표, 정우택 두 사람 중에 정우택 씨만 최고위원에 임명하고 홍문표 씨는 최고위원에 임명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이 반대파의 공격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이 홍준표 반대에 있는 이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 일에 책임지고 우리는 전부 사퇴하겠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을 채우기는커녕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해가지고 5개월 만에 당대표를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다시 한국당 당대표로 돌아왔습니다. 그 2번 실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2번의 실패는 없다고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금은 당을 장악하는데 지금 온 최선을 다 아주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3대 혁신,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중요 요직에 앉히는 일을 막 밀어붙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명한 사람이 김명연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했고요. 이종혁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고, 김대식 전 수행단장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전광석화처럼 임명을 했습니다. 전광석처럼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반발이 나오긴 나왔어요. 누가 반발했냐 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발했는데, 뛰쳐나가고 이렇게 회의하듯이 그렇게는 반발 안 하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 모든 당 체제를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당 체제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인사는 대표 권한이다. 인사는 대표 권한이다. 당연히 인사가 대표 권한이죠. 대표 권한이다. 그럴 거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지. 자기 마음대로 당을 운영하려면 당대표가 되면 될 거 아니었느냐. 그리고 사사건건 사전 협의하면 의견이 모아지는가. 다 의견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자기 파 입장에서 다 얘기하는데 그게 의견 모아지겠는가. 그러니까 시간 낭비 되지도 않은 일을 하지 말고 그럼 당대표가 하는 대로 그냥 맡겨둬라.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지금 당대표를 편들어줬습니다. 같은 편이 편들어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 홍준표 대표의 입지가 탄탄해졌죠. 최고위원이 이제 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홍 대표를 제외한 4명이 홍 대표 지지하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유여해, 이재영, 이종혁, 이런 최고위원이 홍 대표의 지원군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홍 대표까지 합치면 9명 중에 5명이 과반수 이상이 이제 홍 대표 지지 그룹이 된 거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탄탄하게 당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1년도와는 세력 판도가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하는 거죠. 2011년도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 당을 제대로 장악 못해가지고 5개월 만에 당 대표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이런 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냥 정광석화 같이 당을 딱 장악해 버렸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아요. 그때 한번 호되게 실패하고 쓰디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이제 범하지 않고 지금 당을 장악하고 당의 혁신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쓴 기사를 보면 홍 대표는 다음 주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홍준표발 혁신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을 이제 장악했으니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당을 혁신을 하는데 이제 막 달려나가는 가속 페달을 밟을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 관심이 이제 3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홍 대표가 성공적으로 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당을 혁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이게 뭐가 돼도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10%대 이하 10%, 이번에 갤럽은 10% 자유한국당 나왔죠? 10%. 지난번에 바른정당 밑으로 떨어졌는데 좀
많이 뒤바뀌었어요. 바른정당보다 이제 앞서갔는데, 이것도 뭐 홍준표 대표가 되니까 이제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까지는 어림도 없고요. 당을 제대로 혁신해야 국민들이, 이거 자유한국당 달라졌네?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 대구 민심을 취재한 그 내용을 이제 보도한 것을 보면은 대구의 여론조사가 바른정당이 18%, 자유한국당이 10%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나왔거든요. 이게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바른정당에 밀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위기의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거 당을 혁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고요. 보수도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당을 궁극적으로 혁신시키는 거 국민들이 볼 때 진짜 자유한국당 달라졌다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당. 인물도 새로 좀 이렇게 보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을 혁신한 후에 성공적으로 대여 투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정부가 겁을 낼 정도로 대여 투쟁을. 그 정부가 겁을 낼 정도로 대여 투쟁하려면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 지금 국민의당 보십시오. 국민의당 지지율이 4%로 딱 떨어지니까 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그냥 국민의당을 막 가지고 쥐어짜잖아요. 응? 아주 완전히 국민의당을 아주 잡아 없애먹을 듯이 막 하잖아요. 그 같은 편인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지율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지지율. 국민의당 지지율이 만약 10% 이상이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추미애가 함부로 국민의당 못 흔들거든요. 근데 지금 거짓 조작 파동, 그것 때문에 그 문재인 아들 문준영이 그거 조작해가지고 이유미가 그게 드러난 바람에 국민의당 이제 확 떨어져 버리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추미애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국민의당을 이거 확 없애버려가지고 우리 밑에 확 집어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흡수해버려야겠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무서운데 한국당 지지율이 10%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0% 가지고. 응? 이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당 지지율을 최소한 20% 이상 끌어올려야 됩니다. 20% 이상은. 그래야 무슨 좀 힘을 받아서 정부 20% 이상 끌어올리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50%대인데 그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한 40%나 그 이하로는 떨어지고 30%로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20% 이상 올라가고 그래야 이제 이거 자유한국당이 함부로 못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이제 보수 우파들도 여론조사 전화 오면 전화 잘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응답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론조사도 좀 더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는 더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좀 해줘야 되죠. 제대로. 이게 제대로 당을 혁신하고 대여투쟁 제대로 하고 또 당 지지율을 올리고 이걸 해야만 홍준표 대표도 살아남고 자유한국당도 살아남지 보수 우파도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다음 지방선거에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 제도 끝나고 자유한국당도 끝나고 그 다음에 뭐 갈 곳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바른정당으로 가겠죠. 뭐 바른정당 다른 건 없으니까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데는 없으니까.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홍준표 대표가 이 혁신과 도전을 제대로 할 것을 기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고 또 응원할 수 있으면 응원해야 되고 또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잘못한다고 지적도 하면서 이제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보수 우파의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격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이
홍준표 반대에 있는 이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 일에 책임지고 우리는 전부 사퇴하겠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을 채우기는커녕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을 장악하는데 실패해가지고 5개월 만에 당대표를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다시 한국당 당대표로 돌아왔습니다. 그 두 번 실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금은 당을 장악하는데 지금 온 최선을 다 아주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3대 혁신,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중요 요직에 앉히는 일을 막 밀어붙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명한 사람이 김명연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했고요. 이종혁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고, 김대식 전 수행단장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전광석화처럼 임명을 했습니다. 전광석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반발이 나오긴 나왔어요. 누가 반발했냐 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발했는데 뛰쳐나가고 이렇게 회의하듯이 그렇게는 반발 안 하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 모든 당 체제를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당 체제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일주일 뒤에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일부 최고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즉 홍준표 대표를 이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그 사람들이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유승민은 그때도 이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습관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퇴장을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혹은 아슬아슬하게 김정권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은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그때부터 리더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또 홍 대표가 이제 후속 인선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걸리게 그게 통하면 그 다음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직을 임명하는데 계파에 이제 따라서 계파별 나눠먹기 당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그때 지금은 1명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2명을 임명을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그 2명을 임명하는데 이게 2명 다 못했습니다. 1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2012년 총선을 이제 9달 앞두고 충청표를 공약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생각을 하고 충청권에 있는 홍문표, 정우택 이 두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임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 또 이 반대파가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게 호남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홍문표, 정우택 두 사람 중에 정우택 씨만 최고위원에 임명하고 홍문표 씨는 최고위원에 임명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들 중에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이 반대파의 오늘자 동아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제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견제 시달리다 5개월 만에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홍준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은 혁신 속도전 달라진 홍준표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2011년도에 당대표 할 때와 지금 당대표 할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2011년도 7월 달에 한나라당 당대표가 됐죠. 홍준표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당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가 됐으면 당을 장악해야 되니까 사무총장에 자기의 최측근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권 전 의원인데 그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승민, 원희룡 이 최고위원들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이 측근 챙기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측근만 이렇게 챙겨가지고는 안 된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명도 못하고 결국은 진통을 하다가